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6월 25일 6.25 전쟁의 그 고난을 겪은 후 아직도 우리가 ceasefire, 우리가 휴전의 상태지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세계에는 아주 급격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지각 변동에 대해서 각자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저는 또 특별히 다른 분들이 보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여러분의 미래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하시는데, 그리고 준비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장래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난 6월에 무지무지하게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은 사실은 G7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G7, 16 and 17. 근데 G7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요, 러시아에게 생션을 강화하자는 게, 러시아에게 여러 고립시키자, 경제적으로 이것이 주요 아젠다였습니다. 그 16, 17 미팅에서 우리 트럼프는 놀랍게도 나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 이런 러시아의 생션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을 동의할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발전해 나온 두 개의 헤제모니,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국 중심으로 한 헤제모니하고 또 그때 소련을 중심으로 한 헤제모니, 그래서 양극 체제가 냉전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냉전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1991년에 해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을 갖다 싸우기 위한 유럽연합의 군사 공동체 나토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죠. 나토가 이제는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만났죠. 근데 나토 회담 전에 이 G7 이후에 회담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아젠다가 이렇게 반러시아. 러시아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를 침입할지 모른다. 우크라이나를 침입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명제 아래 러시아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경제 타격을 가할 것인가. 그 중에는 생션을 통한 그 오일 프라이스 캡, 오일 값을 갖다가 현재 그 홀세일이죠.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양쪽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공동 생션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일 프라이스 캡을 낮추는 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피상적인 대유럽과 미국의 그 우호적인 관계에 굉장한 그 선을 긋는 획기적인 이벤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유럽과 서구 유럽의 새로운 지도자 미국과는 한편이다. 근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쟁은 경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자원 확보. 그 다음에 뭡니까? 로지스틱스, 운송로 확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뭡니까? 누구가 노동력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노동력 확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사상이라고 하는데, 사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사상이 처음에 만들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만들면서 새로운 사상, 뭐 루소라든지 계속 사상이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컨젝처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당화시켜 나가서 학생들이나 새로운 세대에게 임플리멘트해서 이 정신을 우리가 뭡니까? 방향을 이제 정해 나가는 그런 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상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밥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또 그다음에 베케이션 가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G7에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러시아를 콘으로 계속 몰아대자. 그래서 몰아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코노믹 생션을 강화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일 가격, 러시아가 수출하는 오일 가격의 캡,
그러니까 맥시멈 가격을 낮춰서 이코노미에 타격을 매기자 하는 정책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를 거부했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전략 중에서 이제는 그 뭡니까? 앞으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이 어떻게 강화를 시작할 건가? 그러려면 지금 현재 너랑 나랑은 유럽과 그 뭡니까? 미국은 뭐냐면 나토 멤버로서 그 나토 그 조항에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동 방어 조약이에요. 그래서 공동 방어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선정된 적인 러시아로부터 어떤 aggression 그런 침입을 받을 적에 너가 나를 계속해서 방어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대답을 피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또 한 번 이제 나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대답을 피하면서 G7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모든 일은 지금 너희가 걱정하는 러시아와 유럽의 컨플릭트는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오바마 때, 왜 바이든 때, 사실 오바마 때 9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토에서 누구를 빼버렸어요? G8에서 G7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러시아를 G8에서 스텝 빼버린 것이 이유이라고 트럼프가 설명을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세스먼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왔어요? 지금 푸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뭐냐? 지금 이란 지금 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미 시작됐죠. 그 전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6월 13일 날 시작됐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먼저 폭격을 했죠.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어난 전쟁은 아니고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일어났지만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마스가 10월 7일 날 그러니까 하마스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는 그 경상남도가 경상북도를 쳐들어간 것하고 똑같아요. 바로 지척에 있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6회 공군 작전을 다 해서 프리엠프티브 미리의 워닝이 없었습니다.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이 10월 7일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었죠. 근데 반격할 때 이란은 인발부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란이 작년 4월 달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그 뭡니까? 이스라엘 갖고 있는 아이론 돔 있죠. 그 한 군데가 깨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폭격을 재공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6월 13일이죠. 이 전쟁이 있는 가운데 뭐가 열렸어요? 이제는 G7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또 얘기했습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의 중재자로서 푸틴을 부르기를 원한다. 뭐 이거는요, 사실은 역사가 막 뒤집히는 대단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이제 이란한테 경고를 했었죠. 60일을 주고 이제 우리 핵 폭탄을 만드는 준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핵폭탄의 메이저는 두 가지죠. 우라늄을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우라늄을 농축해서 이제는 그 폭발시키는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워닝이 있었습니다. 그 워닝을 퍼폼이 안 됐을 때 퍼폼이 60일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6월 13일 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모종의 코아퍼레이션이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6월 20일 날 아주 급기야 전쟁을 그러니까는 그 습격을 했습니다. 기습. 근데 기습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 주에 의해서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기습의 그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러니까 나탄스라는데 거기는 이제는 다 이게 이미 괴멸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CNN에서 그걸 괜히 미니마이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핵세 우리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격탄을 날려서 이제 CNN이 아마 미래에는 아마 백악관에 가서 이제는 인터뷰를 하기가 이제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벙커 버스터라는 이 엄청난 무게의 30,000 그 뭡니까 파운드라고 그러죠. 엄청난 무게의 폭탄을 12개를 떨어뜨려서 이제 그 핵 융합을 하고 핵을 모으는 그러니까 우라늄을 모으는 그 우라늄 융합과 모으는 기지를 이제는 현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종전, 그러니까 피스 종전 아니고 ceasefire.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똑같죠. 이제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휴전을 선포하자마자 불안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제 미사일을 날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야단을 쳤습니다. 아버지처럼 너희들 아이들처럼 왜 싸우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휴전 서약을 동의를 한지 뭐 트럼프가 중재를 했겠죠. 한지 하루 만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야단치면서 이에 블레임의 무게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또 변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이란에다가 이란은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또 무슨 그 이란이 그 폭격을 당하면서 지금 다시 일어설 그 기회가 없었던 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공중을 이미 6월 13일 날 가서 뭡니까 그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인데 이스라엘의 재공격을 트럼프가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기 다시 돌아와. 나타냐와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6월 24일 날 이제는 시스파이어가 확인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이제 나토 회담이 열렸어요. 이 시퀀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퀀스는 이제 우리의 적이 지금 러시아냐, 우리의 적이 이란이냐 이제 하고 하는 공방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regime change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사실은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근데 마더나 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뒤떨어졌다가 약 100년 전에 뭐가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은 누구의 이제 산업 공격지였냐? 영국의 공격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 1910년도 우리 한일 합병 직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영국이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섭렵하고 있을 적에 지금 이란에서 기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영국은 대영 제국은 이란의 best interest, 이란과 공동 개발 그리고 이란의 정권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팔레비 국왕이 폐위되고 이제는 현재 코메니, 그다음에 하메니안 이렇게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란이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 의해서 기습을 받으면서 지금이 앞으로 영국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서 있는 기름의 컨트롤에 분명히 누가 인발브 됐겠어요? 영국이 인발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전쟁을 한쪽에 이란을 떠붙였다. 이걸 보지 마시고 이란 뒤에 누가 있었느냐. 근데 아이러니하게 해서 트럼프 정권은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백악관에서 뭐가 있었죠? 그 뭡니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바마와 바이든은 이란에게 포로 교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갖다 주었다. 오 마이 갓. 그럼 무엇입니까? 이란의 기름에 누가 관여되어 있어요? 그동안 쭉 영국이 관련되어 있고 트럼프 이전에 미국 정권이 관련되었다고 그냥 폭로해버렸습니다. 이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란이 돈을 가지면서 바이든과 오바마에게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란은 어떤 곳이냐? 영국이 기름을 모노폴리 하던 곳이었다. 그게 결국에 먼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경제, 그리고 현재 21세기, 20세기의 세계 경제를 다루는 무엇이죠? 기름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토 회담이 열렸다.
그럼 나토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그 누구죠? 나토의 그 사무총장, 루테는요, 지금 아버지처럼 와갖고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기존하는 그런 국방 정책이 아니라 나토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한 대로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은 나토의 기부금, 그러니까 공동 방위 기금을 5%를 우리가 인크리즈 하겠다. 그러니까 다 찬성했어요. 스페인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는 루테가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 이제 잘했다고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인 아주 새로운 사건이 발행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나토는 뭡니까? 적이 결국엔 누구였죠? 나토의 적은 하나였어요.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하고 계속 깊이 인발브 되었죠. 그래서 이 폭격이 있은 다음에 트럼프가 푸틴하고 계속 대화를 5월 19일부터 인텐시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폭격하기 딱 한 달 전이죠. 그러면서 폭격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란을 안 도와줘? 가서 네가 지금 현재 간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푸틴이 무슨 말을 했죠?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약 200만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러시아의 많은 인구가 이미 이란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도 그들처럼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오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요, 이란에는요, 이라니안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동안 그 공산화가 소련에서 해체되면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라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00만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약 3분의 1, 거의 3분의 1이 누구냐? 러시아에서 간, 우크라이나에서 간 누구예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extremely complex하죠. 그래서 지금요, 누구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한테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중재를 내가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오묘한 말을 하고 사라졌죠.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이제는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격은 정말 또 너무나 기가 막힌 폭격인데 자기의 엘라이 아무한테도 알리지가 않았습니다. 디코이, 그러니까 가짜 위장 그 폭격기는 B-12는 하나는 미국으로 말하면 서부, 그러니까 동양으로 날아가고 태평양 쪽으로, 땅 하나는 반대편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굉장히 내과 외과 의사들이 하는 수술용의 그런 프리시전 정확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 농축 기지를 파괴를 시켜서 디모랄라이즈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중동을 갖고 있던 영국의 마지막 파워에 타격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이제는 BBC에서 있을 것입니다. BBC가 영국 일종의 저는 프락지 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영국을 대표하는 대단한 방송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나토에선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났죠? 나토의 회담에서 32개국이 모여서 그래, 우리는 5%다 주겠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국한테 의존하지 말고 유럽 스스로의 방위비를 부담하겠다는 것을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냐면 물론 그 유럽의 방위 부담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놀만디 이후에. 그러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다는 방향이 이제 변경됐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푸틴 너 큰일 났어. 이란 너 큰일 났어. 이제 너희들 망했어. 중국 망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나토가 죽이려고 하는 게 뭐죠? 테러와 어디예요?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근데 테러는 주로 어디서 일어났어요? very aggressive한 이슬람 테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물론 영국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가 있죠. 근데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가 officially 그동안 호메니안이 들어오면서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이란의 백업을 받은 누구예요? 시아. 시아를 받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그 하즈볼라 레바논에 있었죠. 그다음에 뭡니까? 하마스 가자에 있었죠. 여기서 공격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쟁이 날 때 여러분 첫 번째 할 게 뭐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빌려야 돼요. 그럼 빌려서 또 무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기가 필요한데 그럼 이란과 중동과 이스라엘이 자금과 무기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 이게 키 퀘스천인 것입니다. 자금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누구한테서 빌렸을까요? 누구의 지원을 받았을까요? 그럼 무기는 어디서 사왔을까요? 그래서 전쟁 이꼴은 뭐예요?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산업.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Industrial Military Comple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는 항상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은행, 국제은행. 두 번째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기상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Nevertheless, 어쨌든 간에 여기서 트럼프가 무엇을 받아내느냐. 5%를 다 내라. 이제 미국이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어. 그 굉장히 중요한 쉬프트예요. 미국은 엄청난 부자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미국의 군대가 미국의 돈이 유럽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은요 이 돈을 자기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닙니다. 빚을 졌어요. 35 trillion 달러를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Federal Reserve에 졌습니다. 그럼 Federal Reserve를 누가 갖고 있죠? 개인이 사채업자가 갖고 있죠. 사기업이죠. 누가 갖고 있습니까?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니까 이 모든 전쟁에는 누군가가 뒤에 있느냐? 뱅커. 그리고 무기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유럽이 지금 나토가 야 우리 으쌰으쌰 우리가 합력하자. 근데 저는 이것은 무산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선은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 국방 예산 1조죠. 1000조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 5%가 되면 유럽도 1000조에 당하는 이제는 뭡니까? 국방 예산, 그러니까 공동 국방 예산이 되는 거죠. 근데 영국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나라예요.